시한부 비밀이 밝혀질 듯한 이번 주, 그 진실은 어떤 파장을 불러오게 될지. 다음과 재하,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더욱 격렬해지는 감정, 그리고 감독 자리를 위협받는 재하의 운명. 지금 그 뜨겁고도 위태로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사랑을 했다. 아니,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감정의 시작이었다. 다음은 재하를 마주하며 그가 말했던 당신을 이용하겠다는 말을 되뇌었고, 그 말이 내가 쏟아낼 수 있는 마지막 핑계라는 듯 망설임 없이 입을 맞췄다. 감정은 예고하지 않았다. 그저 폭발했다. 무언가를 삼키던 입술과 말 못하던 마음들이 비에 젖은 채 녹아내렸다. 처음은 다음이었지만 다시 입을 맞춘 건 재하였다. 멈춰있던 인생과 갈증만 일으키던 감정의 메마름에 그들은 비로소 물이 스미듯 감정이 차오르는 것을 허락했다. 하지만 다음은 갑자기 현실로 돌아왔다. 재하의 입술을 떼고 놀란 듯 그에게서 한 발 물러났다. 숨이 가빠졌고 가슴이 먹먹했다. 그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한 채 다음은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기며 뒤돌아섰다. 비에 젖은 거리, 흔들리는 눈빛, 그리고 아직 가라앉지 않은 감정의 여운 속에서 그녀는 마치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으로 입술을 만져보며 조금 전 상황의 여운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녀는 그렇게 젖은 채로 병원에 도착했다. 복도 불빛이 흐릿하게 반사된 유리문을 지나쳐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어지럼이 밀려들었다. 비에 젖은 몸이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는 걸까? 아니면 격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잠시라도 행복했던 그 순간을 몸이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일까? 몸은 그 어떤 말보다 먼저 다음의 상태를 경고하고 있었다. 의료진이 다가오기도 전에 다음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고 세상의 소리가 한순간 멀어지며 다음의 몸은 더 이상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마지막 줄을 놓아버린 듯 그대로 차가운 바닥 위로 쓰러졌다. 이후 병원 복도는 순식간에 소란으로 뒤덮였다. 그렇게 예정되어 있던 촬영 스케줄은 급히 취소되었고 제작진에게는 단순한 컨디션 난조라 전해졌지만 그 누구도 그 말을 온전히 믿지는 않았다. 다음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은 서영은 망설이지 않았다. 기억 속에 남아있는 다음이 쓰러졌던 장면이 뇌리를 스쳤다.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예감에 사로잡혔다. 검은 모자, 눈을 다 덮는 선글라스, 얼굴선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넓은 마스크를 쓰고 병원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었다. 주변 시선을 경계하며 김민석의 사무실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른 그녀는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다. 누구? 낯선 모습을 본 김민석이 말했다. 서영은 문을 열고 들어서며 조용히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제야 김민석은 그녀를 알아보았다. 최서영 씨? 서영은 조심스럽지만 당당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다음 씨 어디가 아픈 거예요? 잠시 머뭇거리던 김민석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환자가 원하지 않아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사실 그는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다음을 지켜달라는 의미로.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진심이 항상 진실을 지켜주진 않는다는 것을. 그동안 너무 많은 선의가 엇나간 모습을 봐온 그는 입을 다물었다. 의사로서 그 선을 지키는 게 다음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라 믿었기 때문이다. 서영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고 궁금했지만 캐묻지 않았다. 병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다음 창밖으로는 맑은 햇살이 퍼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숨결은 여전히 낮고 조용했다. 그 곁에 선 이들은 묵묵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버지 정유, 김민석, 그 옆에는 조용히 손을 맞잡은 교영과 그의 어머니 미선이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머물렀지만 그 공기엔 걱정과 체념이 어지럽게 엉켜 있었다. 정유는 끝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이제 여기까지야. 다음이 밖으로 못 나가. 알았지? 그 말은 누군가를 설득하는 어조도 함께 고민해보자는 말도 아니었다. 그저 벽처럼 단단히 닫힌 결론이었다. 정유의 시선은 다음에게 향해 있었지만 그 말은 마치 병실 전체를 단속하는 경고처럼 울려 퍼졌다. 시간이 흘렀고 모두가 병실을 떠난 뒤 그제야 다음은 조용히 눈을 떴다. 낯익은 천장, 뿌연 창문, 정적만이 흐르는 그 공간.
익숙하지만 이상하게 더 숨이 막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스케줄표가 먼저 떠올랐다. 오늘 찍기로 했던 장면들, 스태프들의 얼굴, 준비된 장비들, 기다리는 배우들, 그리고 재하. 그가 보여주던 조심스러운 믿음이, 따뜻한 온기가 머릿속을 스쳤다. 그녀는 팔을 들어 올려보았다. 주사 라인이 꽂힌 손등엔 멍이 살짝 올라와 있었다. 그 작은 멍조차 자신이 짊어진 책임처럼 느껴졌다. 내가 멈춰 있으면 영화도 멈추는 거야. 그 생각이 들자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너는 여기서 머물 수 없었다. 다음은 조심스럽게 주사 바늘을 빼냈다. 한순간 핏방울이 맺혔지만 그녀는 눈을 감고 입술을 꾹 다물었다. 아픔보다 급한 건 마음이었다. 구석에 놓인 옷가지를 꺼내 입으며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잠시 멈췄다. 이 모습으로 다시 카메라 앞에 설 수 있을까? 아니, 설 자격이 있을까?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메모지와 펜을 집어들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다. 한 글자 한 글자, 남겨야 할 말, 지켜야 할 감정,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스며들었다. 진짜 삶은 다 병원 밖에 있어. 그렇게 나온 바깥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 아빠, 우리한테 남은 시간을 나에게 좀 맡겨줄래? 내 결말은 내가 만들고 싶어. 펜을 놓은 다음은 그 편지를 자신의 머리가 놓였던 베개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다. 손끝이 잠시 머뭇거렸지만 다시 물러서진 않았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단단해져 있었다. 그리고 무대는 병실이 아니라 다시 세상이 되어야 했다. 이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리고 정효가 다시 돌아왔을 때 딸의 흔적이라곤 남겨진 편지 한 장뿐이었다. 그는 천천히 종이를 펼쳐들었다. 읽어 내려가던 손이 가늘게 떨렸다. 눈동자는 문장 위를 머물렀고 입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다물려 있었다. 그는 편지를 접지 못했다. 아니, 접을 수 없었다. 그건 허락이 아니라 단념이 되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정효는 주머니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다. 손끝에 힘이 잔뜩 들어갔고 잠시 화면을 내려다보던 그는 깊은 숨을 한 번 더 내쉰 뒤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며칠 후 종로극장. 그곳은 이다음이 가장 사랑했던 장소이자 살아있음을 가장 또렷하게 느꼈던 시간의 풍경이었다. 정효는 말없이 극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버거웠다. 정효에겐 낯선 사람이지만 자신의 딸이 모든 걸 걸고 선택한 감독 이재하를 만났다. 정효의 표정엔 원망과 피로 그리고 조금의 체념이 묻어 있었다. 시한부한테 시한부 연기 시키는 게 재밌습니까? 영화란 게 다 이런 겁니까? 그 말은 질책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터져나온 깊은 통탄이었다. 재하는 고개를 숙이지도 반박하지도 않았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마치 오래 준비해온 말을 꺼내듯 입을 열었다. 감독이니까 배우를 쓰고 싶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다음 씨는요, 자기가 떠난 뒤에도 누군가가 꺼내볼 수 있는 추억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어느 시점부터 그의 신념이 되었고 그 순간만큼은 단지 감독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고백이었다. 정효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섰다. 눈앞의 젊은 남자에게서 딸의 진심이 겹쳐 보였다. 손에 쥔 편지 한 장, 그 안에 담긴 딸의 말들이 자꾸 귓가를 맴돌았다. 아빠, 내 결말은 내가 만들고 싶어. 그 문장은 허락을 구하는 말이 아니라 살아있겠다는 선언이었다. 정효는 숨을 한 번 들이마셨다. 한동안 떨리던 손을 가만히 무릎 위에 내려놓고는 조용히 말했다. 치료는 계속해야 합니다. 약도 꼭 챙기고 식사도 절대 거르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반대도 찬성도 아닌 유일한 타협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딸의 뜻을 꺾지 않기 위한 아버지의 마지막 배려였다. 재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부터 그는 영화를 완성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다음이라는 사람을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다음은 통원 치료를 병행하는 조건으로 조심스럽게 촬영 현장에 복귀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다. 스태프들은 환한 얼굴로 그녀를 맞았고 누구도 깊게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속엔 조심스러운 침묵과 묵인된 안도가 자리하고 있었다.
진짜 그녀의 상태를 아는 이는 없었고 다만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모두는 안심한 듯 보였다. 그러나 한 사람, 이제야만은 달랐다. 그는 카메라를 통해 다음을 바라보면서도 감독의 눈과 한 인간의 마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연기 같지 않았다. 언제나 마지막을 향해 달리는 듯한 간절함과 두려움, 그 사이를 오가는 감정이 거기 있었다. 며칠 후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그날은 비가 내렸다. 다음은 감정이 격해진 규원의 장면을 연기하고 있었다. 몸을 떨며 대사를 뱉고 숨을 몰아쉬며 감정을 토해냈다. 그리고 컷! 재하가 사인을 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처음엔 누구도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고 그녀답게 몰입한 연기라 여겼다. 그러나 다음에 몸이 옆으로 기울어지며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이다음씨! 누군가의 외침이 공간을 가르자 현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비는 계속 내렸고 사람들은 우산을 들고 분주히 움직였다. 구급차가 호출되었고 누군가는 우비를 벗어 그녀 위에 덮었다. 재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혼란이 조금 가라앉은 뒤 서영과 재하는 비를 맞은 채 마주 서 있었다. 말이 없었다. 하지만 눈빛은 이미 너무 많은 걸 말하고 있었다. 서영의 눈이 작게 떨렸다. 촬영 직전 다음이 보여줬던 표정. 그 이상하리만치 차분했던 눈빛이 떠올랐다. 그냥 아픈 거 아니죠?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운 직감이었다. 그리고 곧 이어진 한마디. 설마 진짜 시한부야? 의심으로 남겨졌던 조각들이 김민석의 모호한 침묵, 다음에 푸석해지는 얼굴빛, 그리고 지금 재하에 떨리는 눈동자에 의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이 입보다 먼저 고백하고 있었다. 그 순간 서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그녀 입에서 나온 마지막 말. 이제야 당신 미쳤구나.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애를 데리고 영화를 찍겠다고? 그러다 진짜 죽으면? 그 한마디는 분노이자 충격이었고 자신에게 던지는 비명이기도 했다. 재하는 고개를 떨궜다. 어떤 말도 어떤 변명도 꺼낼 수 없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감독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인간, 이재하였다. 다음날 아침 김정우는 고혜영의 사무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노크를 3번,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의 발걸음은 어딘가 불안정했고 눈빛에는 주저함과 욕망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정우는 차분한 척 책상 앞으로 다가서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마치 고민 끝에 꺼낸 말처럼 조심스럽고 낮은 목소리였다. 그 말엔 분명한 바람이 담겨 있었다. 서영과 함께 주연을 하고 싶다는 욕망, 그리고 하얀 사랑은 지금의 방향으로는 틀렸다는 확신. 고혜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마치 정우의 말을 다 들었다는 신호이자 동시에 평가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고 묵직했다. 정우는 그 시선을 피하지 못한 채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엔 조금 더 깊은 속내를 꺼냈다. 이재하 감독과 이다음 두 사람 모두를 밀어낼 수 있다는 말. 그가 쥐고 있는 카드 한 장을 천천히 꺼내 보였다. 그 말에 고혜영은 한참 동안 반응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고요한 순간이 흘렀고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럼 진짜 이제야 밀어낼 자신 있어?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말엔 묵직한 울림이 있었다. 단순한 질문이 아닌 정우의 모든 판단을 뒤흔드는 시험이었다.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한마디에 기사가 꺾였고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돌아섰다. 그렇게 조용히 문을 닫고 나서는 순간 그는 거절당한 게 아니라 시험에 실패한 기분이었다. 다음날 호텔 메인을 장악한 단 한 줄의 기사. 이재하 감독 진짜 시한부 배우를 캐스팅하다? 기사는 짧았고 구체적인 출처도 없었다. 제보자가 누구인지 얼마나 사실에 가까운지조차 불분명했다. 하지만 대중은 곧바로 반응했다. 진짜 시한부라는 키워드는 단순한 루머를 사실로 바꿔버릴 만큼 강력했다. 영화는 더 이상 영화로만 존재할 수 없었다. 윤리와 감정, 진심과 위선, 그리고 상업성과 도덕이라는 키워드들이 뒤엉켜 언론과 커뮤니티, 대중의 입에서 빠르게 번졌다. 그 소식은 곧 투자사로도 전해졌다. 한성호는 뉴스 헤드라인이 떠있는 노트북 화면을 묵묵히 바라봤다. 책상 위에는 시나리오도 배우 프로필도 없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숫자에 고정돼 있었다. 댓글 반응, 기사 조회수, 실시간 검색량,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예상 수익 시트. 그는 묵묵히 핸드폰을 들었다. 통화 상대는 부승원이었다.
생각해보니까 이 다음은 필요하거든? 일 더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이제 한 명만 정리하죠. 그 말은 사람을 도구로 계산하는 자의 냉정한 결론이었다. 문제를 단 한 명으로 축소시키면 시스템은 다시 정상 작동한다는 발상. 이 다음은 그에게 있어 리스크가 아니었다. 오히려 시선을 끌고 감정을 흔드는 죽음이 예고된 스토리라는 고수익 아이템. 지금의 파장이 클수록 회수 시점은 더 빨라진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감정보다 수익을 먼저 따지는 투자자였고 사람을 상품처럼 교체 가능한 부품으로 여겼다. 그렇게 숫자만으로 세상을 판단한 그는 다시 차갑게 전화를 끊었다. 다음은 계속 연기를 이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제하는 감독의 자리를 지켜내고 영화를 완성할 수 있을까? 이번 주도 본방사수 민빈 커플의 사랑 이야기 함께 지켜보며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